얼마 전에 이제 첫 취업을 하셨대요. 다른 좀 규모 있는 회사들에도 붙었는데, 한 중소기업에서 제가 학부 시절 연구하던 내용을 사업화해보고 싶으시다고, 연봉도 부르는 대로 다 맞춰주시고 개발 장비들도 다 주신다고 해서 결국 그 중소기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다 혼자야 합니다. 이직할 때 나쁘게 작용할지 걱정이 됩니다. 잘한 선택일까요? 무슨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분이 좀 여유가 있으신가? 저도 물론 신입이 들어오면 막 일 맡기긴 해요. 근데 그게 될 만한 사람한테 시키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 막말로 그 신입이 안 돼서 깽판 치고 나가면 제가 이제 할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은 요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아까 했지만 나쁘게 작용할 일은 없어요. 여기서 잘 해서 뭐 상품이 돼가지고 만약에 나온다면 좋게 작용하면 했지 이제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이제 프로젝트를 혼자서 해본다는 거는 좋은 경험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거는. 단점은 이제 뭔가를 보고 배우는 건 없죠. 보고 배우는 건 없는데 요즘에는 너무 배울 때가 많아요. 강의도 많고 양질에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맡아서 끝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다만 제가 요거는 좀 얘기를 할게요. 제품은 결국 고객이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와야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패한 제품이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었어요.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쁜 쓰레기라고.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국에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그러면 초미세먼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얘가 초미세먼지는 못 잡고 그냥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야 하고 어림잡아서 얘가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에 고객이 못 쓰는 제품이죠. 차라리 좀 크거나 투박하더라도 그냥 잘 재는 게 낫죠. 그래서 센서 계열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온도 센서들 옛날에 뭐 얼굴 띠디딕 재면은 뭐 36도입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거 다 엉터리 진짜 많아요. 그냥 얼추 맞으면 36도라고 넘어가는 그런 기계들이 세고 셌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 얘도 사실상 진짜 방사능이 많은 게 아니면 음식물에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 딱 2개 팔았거든요. 2개 팔았는데 하나는 막 뭐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대답해줬죠. 중국 공장하고. 근데 결국에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을 때 방사선은 괜찮지만 음식엔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결국에 고객이 쓸 수 없는 거죠. 이런 인베디드도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다 똑같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진짜로 쓸 수 없는 쓰레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 쓸 수 있는 진정한 제품은요, 딱 이거예요. 시간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 라는 제품은 장난 많은데, 아무리 간단한 그 어떤 제품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대부분 제품이 어떤 과정을 가지냐면,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만듭니다. 그럼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계속 칼질을 하는 거죠. 계속 칼질을 해서 결국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명품이 되는 거죠. 제가 제품을 만들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콜라 하나 만들 때, 펜 뚜껑 하나 만들 때, 볼펜 하나 만들 때 진짜 개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주자는 쉽죠. 그거 보고 베끼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만든 뭔가 연구자들이 특허나 이런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보호를 못 받으면 첫 번째 만든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 하나를 발견해냈는데 거의 뭐 혼신의 뭔가를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두 번째 베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참 나빴어요. 진짜로 나쁜 거예요. 뭔가를 베껴서 그냥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강아지 신발 뭐 재는 거 만들었을 때 외국에 나가면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딜 나가면 다 똑같은 걸 물어봐요. 이거 중국 제품이냐고. 중국이랑은 거래 안 한다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도 안 좋고, 중국은 남의 거를 베낀다라는 거에 대한 일말의 어떤 가책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뭔가 좀 고급 이미지가 나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딱 보면 제가 그 느낌이 기억나요. 아,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제품이야 라는 느낌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막 우리는 눈으로만 봐도 잘 베낀다라는 거를 막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걸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도둑질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 못한 것도 맞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이제 결론은, 들어가셔서 뭔가를 만들면 장인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근데 항상 타협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은 곧 돈입니다. 특히 인건비가 이제 들잖아요. 근데 뭐야? 시간을 다 들여서 만들어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정신으로 만들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적당히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고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이거는 시장의 반응이 좀 있다, 좀 뭔가 부족한데도 사람들이 쓰려고 한다, 그때는 이제 칼질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특허 등등으로 자신의 지식을 보호하십시오. 근데 이거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대표들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